안녕하세요. 역지사지 공존형 노동인권 토론수업 지도자료 개발을 총괄하였던 서울시교육청 노동인권 전문가 전명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지사지 공존형 노동인권 토론수업 지도자료 개발에 공동집필진으로 참여했던 옥정중학교 수석교사 조수진입니다. 오늘은 서울시교육청이 개발한 역지사지 공존형 노동인권 토론수업 지도자료를 소개하고 그 활용 방법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조수진 수석님, 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물건과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비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누군가의 노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거나 노동자를 존중하는 태도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직업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태도는 노동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편견은 청소년들이 미래의 직업을 선택할 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동에 대한 편견이 강할 경우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직업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직업을 가지는 것을 꺼리거나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혐오하는 현상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겠죠. 따라서 청소년들이 노동에 대해 건전한 인식을 가지고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는 노동인권과 관련하여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모형을 적용하여 개발되었죠. 조수진 수석님, 역지사지 공존형 노동인권 토론수업 지도자료를 개발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르바이트나 부모님의 직장생활, K-팝 산업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직간접적으로 노동을 접하면서도 노동 인권에 대해 깊이 고민할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학생들이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수업을 통해 노동 인권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을 경험하면서 노동의 의미와 인권 존중의 필요성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노동의 가치를 찾고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지도자료는 노동인권을 실제 사회 문제와 연계하여 토론을 통해 탐구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데요. 조수진 수석님,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지도자료는 다른 토론수업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지도자료는 노동인권을 주제로 기존의 토론 수업 방법이 아닌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수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수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역지사지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인권에 관한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과 역할을 가질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때 기존 토론 수업과는 달리 학생들이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을 모두 경험하게 함으로써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제공하게 됩니다. 둘째, 공존형 토론 수업이므로 토론의 목적이 경쟁이나 대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수업은 시민적인 합의를 중시하므로 마지막 절차에 학생들의 합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셋째, 토론에서 상대방의 논리적 문제를 지적하며 이기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시민으로서 토론의 자세를 배울 수 있는 수업입니다. 따라서 토론 활동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며 합의를 이루기 위한 과정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수업은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되나요?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수업의 모형에 따라서 진행 절차가 약간씩 다른데요. 먼저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수업 모형 3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모형은 모두명입니다. 모두명은 자료 분석부터 토론 활동까지의 모든 토론 수업의 절차를 모둠으로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토론 주제의 논쟁성이 낮아서 사회 현안 문제를 학생들끼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코너 학습형은
찬성 자료와 반대 자료의 학습 코너를 정하여 두 팀으로 나눈 후에 각 팀이 찬성 및 반대 자료를 모두 분석한 다음에 토론하는 수업 방식입니다. 각 학습 코너에서 학생들이 자료를 분석할 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리더 학생들이 있는 경우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차적 자료 분석형이 있습니다. 순차적 자료 분석형은 모든 학생이 찬성 자료와 반대 자료를 순차적으로 분석한 후에 토론을 진행하는 모형입니다. 토론 주제의 논쟁성이 높아서 사회 현안 문제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필요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수업의 진행 절차는 옆에 보이는 도식과 같습니다. 도식을 살펴보시면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수업의 모형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진행 절차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공통적으로 토론 주제 파악하기로 시작하여 토론을 위한 찬성 또는 반대 자료를 분석하고 1차 토론과 2차 토론을 거칩니다. 이후 토론 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후에 모든 별 합의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네,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수업의 세 가지 모형과 그 진행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중학교에서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수업을 적용할 수 있는 토론 주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 주제가 청소년 시기에 아르바이트를 장려해야 하는가인데요.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충분히 끌 수 있는 토론 주제로 보입니다. 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 노동자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죠.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경제관념을 배우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은 노동 현장에서 인권을 침해당할 가능성이 크고 그에 대한 대처 능력도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 시기의 아르바이트를 장려해야 하는가를 토론 주제로 제시하여 보았습니다. 이 토론 주제는 학생들에게 어렵지 않고 논쟁성 정도가 낮으므로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수업 중 모두명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이나 생각을 나누고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관련한 다양한 통계 자료를 통해서 토론 주제를 파악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 자료에서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문제 상황을 스토리텔링처럼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토론 수업에서 학생들이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사회 현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토론에 임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토론 주제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토론 외에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라는 상황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이후 토론 활동과 모든 별 합의 과정을 거쳐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한 토론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제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의 겸업 제한해야 하는가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매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토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재택 및 유연근무제가 확산되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실질 임금이 감소하면서 겸업하는 직장인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나 사용자는 업무 효율성 저하,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직장인의 겸업을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론 주제는 최근 사회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토론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겸업하는 직장인이 증가하는 현상을 뉴스 보도를 통해 제시하고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수업 모형 중 코너 학습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개인의 경제적 자율에 기업의 업무 효율성, 겸업이 근로자의 생산성과 산업 안전에 미치는 영향, 겸업 허용 시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 등의 쟁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점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을 심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는데요.
2024년에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두고 긴 시간에 걸쳐 논의하였으나 결국에는 도입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하여 순차적 자료 분석형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 주제를 통해 학생들은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을 찬성하는 측은 업종별 경영 여건과 생산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대하는 측은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동일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며 경제적 논리와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정책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중학교의 마지막 토론 주제는 연소자 K-팝 아이돌의 노동시간을 축소해야 할까입니다.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청소년 노동권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소자 K-팝 아이돌의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과 학습권 보장을 강조하나, 반대 측에서는 K-팝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연습과 활동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연예계 특성상 노동과 꿈을 위한 노력의 경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국내의 청소년의 노동 기준과 K-팝 산업의 현실을 비교하며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권과 산업 발전 사이의 적절한 조화를 고민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했던 노동인권 토론 수업 활동이 모두 중학교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고 노동인권 존중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기획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역지사지 공전력 노동인권 토론 수업을 실제로 적용할 때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노동인권을 다루는 만큼 토론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노동인권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 노동권을 찾아보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면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관점에서 용어나 표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면성을 강조하는 근로자보다는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의 권리와 주체성을 강조하는 노동자를 사용하도록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특정 직업군에 관한 토론 주제를 선정할 때 그 직업군과 관련된 학생들이 포함되는 경우 선생님들께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맞아요. 예를 들어 최저임금과 관련한 토론 주제를 다룰 때 자영업을 하거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부모님을 둔 학생들은 해당 토론 주제를 민감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인권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제를 수업에서 다루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한 사람이나 직업군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인 시각을 갖지 않도록 토론을 객관적인 근거에 집중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지도자료에서는 학생들이 토론 주제에 대해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토론회의 패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대표위원 등의 역할을 부여하여 토론을 진행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역지사지 공전형 토론 수업 모형에서는 토론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자료 분석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네요. 토론에서 주제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토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고 서로 감정적인 주장이나 단편적인 의견 교환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역지사지 공전형 토론 수업은 토론 활동보다는 자료 분석의 시간을 더욱 많이 할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제와 관련하여 충분한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며
찬성과 반대 자료를 분석할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역지사지 공전형 토론 수업의 마지막 절차는 모든 별 합의안 작성인데요. 만약 학생들이 토론 주제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수업에서는 다수결의 원리에 의한 결정, 강제적인 합의나 협상에 의한 합의가 아닌 만장일치를 위한 노력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모두머니 반드시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장일치 과정에서 찬성이나 반대 중 하나의 의견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수정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합의 자체가 아니라 합의를 이루기 위한 과정 자체, 자신과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도자료를 활용하여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하실 중학교 선생님들을 같이 응원해 볼까요? 선생님, 응원합니다.